자, 이번에는 혼합물의 분리 두 번째로 밀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밀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구했어요? 밀도 다시 한번 복습하면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했고, 이 부피는 특성이 아니고 질량도 물질의 성질이 아닌데, 이 부피분의 질량 값을 한 것은 물질 고유의 양, 밀도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떤 액체 물질이나 고체 물질 같은 경우에 밀도가 큰 물질은 어디로? 아래로.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자, 이렇게 뜬다고 했었잖아.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층이 나눠진다고 했었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일단 고체 물질 중에서 밀도 차이가 있는 걸 어떻게 분리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 예로 나오는 게 좋은 벽시 고를 때 여러분들 물에다가 수조에다가 물을 담그고 물에다가 소금을 타서 소금물이라고 합시다. 소금물. 여러분 물의 밀도보다 소금물의 밀도가 더 크죠.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밀도가 더 커집니다. 그 정도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자, 소금물이 탔어요. 여기에다가 벽시를 담그면요, 아주 좋은 벽시들은 밀도가 소금물보다 커가지고 이렇게 가라앉아요. 이렇게 가라앉고, 왜냐면 이제 그 안이 꽉 찬 거거든요. 씨앗으로 꽉 찬 좋은 벽시들은 여기 밑으로 가라앉고요. 나머지 여기 껍데기들로 가득 찬 우리가 쭉정이라고 하거든요. 쭉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알아두세요. 쭉정이 벽시가 들어있지 않고 이렇게 가볍게 못 먹을 만한 그런 껍질들만 있는 것들은 이렇게 위에 뜨게 되는 거예요. 벽 껍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좋은 벽시와 쭉정이를 분리하는 거, 어떤 차이다? 밀도 차이다. 여기서 밀도는 누가 제일 큰 거예요? 좋은 벽시가 물이 밀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소금물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쭉정이. 이런 순서가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똑같아요. 이번에는 뭐 물에다가 우리가 스티로폼이랑, 요즘 교과서에는 스타이로폼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식 발음 그대로 스타이로폼과 모래. 여러분 스타이로폼과 모래가 그냥 섞여 있을 때 얘를 분리하려면 뭐 건질 수 있겠지만, 스타이로폼이 굉장히 뭐 작다. 그러면 이제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이럴 때는 물에다가 다 두 개 섞인 걸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밀도가 큰 흙과 모래는 밑으로 가라앉겠죠. 이렇게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스타이로폼은 물 위에 뜨겠죠. 밀도 차이는 어떻게 돼요? 모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물, 그 다음 스타이로폼 순서가 되겠죠.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거죠. 쉽죠? 어렵지 않아요. 자, 세 번째, 또 예로 나오는 것이 신선한 달걀을 고를 수 있느냐. 이것도 선생님 실험 직접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자, 그냥 물로는 안 되고 소금물이어야 되는데, 이 소금물도 엄청 농도를 조절 잘해야 되더라고요. 소금물 엄청 이렇게 넣어가지고 진하게 만들어야지만 정확하게 이제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달걀, 상한 오래된 달걀들은 위에 뜨고요. 신선한 달걀은 밑에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니까 밀도가 누가 제일 큰 거예요? 신선한 달걀이 제일 큰 거고, 그 다음 소금물이고, 그 다음 오래된 달걀인 거죠. 그럼 요거는 한번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 왜 오래된 달걀이 밀도가 작은가? 우리가 달걀 보게 되면 여기 액체가 들어있잖아요. 원래는 이 공간을 다 꽉 채우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오래되면은 여기 윗부분에 있는 액체에 있는 이런 액체, 물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물 성분이 껍질 사이사이로 이렇게 증발해요. 증발하면서 여기 공간이 생겨요. 빈 공간이 생기니까 밀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배가 뜨는 원리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밀도가 좀 작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밀도차 고체를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액체도 우리가 밀도 차이가 있으면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식용유하고 물이거든.
액체 밀도 차이 있는 거는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조건이 두 가지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첫 번째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밀도 차이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뭐가 있었냐? 서로 섞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섞이지 말아야 한다. 섞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액체 밀도 차를 구별하는 기구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긴 깔때기가 있거든요. 이 이름이 뭐예요? 분리해주는 뭐다? 깔때기다. 이거 주관식으로 시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별 깔때기다.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투명한 동그란 관이 있고요. 여기에 열어줄 수 있는 우리가 콕이라고 하는 이게 잠금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액체 물질 두 개를 이렇게 섞으면요, 이렇게 섞으면은 밀도가 두 개 섞이지 않았죠? 밀도가 큰 물 같은 경우는 밑에 있고요. 식용유 같은 경우는 위에 있어요. 섞이지 않으니까 분리가 되잖아. 그럼 여기 콕에다가 밑에 비커를 열고 이 콕을 열면은 밀도가 큰 물은 여기 밑으로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이 쭉 밑으로 이제 없어지고, 없어지면 위에 뭐만 남아요? 식용유만 남죠. 그래서 물과 식용유를 이렇게 분리해주는 이런 장치가 뭐다? 분별 깔때기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이 뭐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거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 좀 치사한 거야. 뭐 위층과 아래층. 자, 여기 아래층은 밀도가 어떤 거예요? 큰 거죠. 아래에 있을수록. 이 아래층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위층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때 지금 방금 했던 물과 식용유도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나머지 물과 에테르와 물도 섞이지 않아요. 에테르라는 물질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에테르라는 어쩔 수 없어요. 식용유처럼 가벼운데 물하고 섞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 시험에 내는 선생님들은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예요. 어쨌든 물과 에테르도 이렇게 분리가 된다. 그 다음에 뭐 기름이나 참기름이나 똑같죠. 뭐 참기름, 물이나 간장이나 똑같아요. 물 성분이니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문제 내는 학교 있을 거예요. 물과 사이화탄소. 사이화탄소는 염화가 4개인 탄소 CCl4라고 하는 물질인데, 얘는요 물과 섞이지 않아요. 그리고 밀도가 매우 커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물보다 밑에 가라앉아요. 섞이지 않고요. 투명한데 층이 딱 나눠져 보여요. 어쨌든 이런 물질들은 우리가 밀도 차이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다. 뭘로? 분별 깔때기로. 이 정도 기억하면 밀도 차이, 고체, 액체 분리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시험 잘 보세요. 수고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자면은 여기 밀도 차이 이용한 다른 예 중에서 여러분들 사금 채취, 물에서 금과 모래를 분리할 때 살살 흔들어 주는 거.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밀도가 큰 금 조각들은 밑에 가라앉게 되는 거죠. 얘도 밀도 차이고요. 시험에도 갖고 나오는 원심 분리기 있어요. 원심 분리기. 원심 분리기 뭐냐면 얘를 시험관을 놓고 원심 분리기로 막 돌려요. 이렇게 회전시켜요. 그러면 시험관이 이렇게 옆으로 딱 쓰거든요. 쓰면서 밀도가 큰 물질은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쏠려요. 이렇게 쏠리면서 밀도가 큰 물질은 이 바깥쪽에 모여요. 이렇게 밀도가 작은 애들은 여기 있고요. 그래서 밀도 차이로 인해서 혈액 같은 거 분리할 때 원심 분리기 쓰거든요. 이런 예도 있다는 거 같이 참고해서 알아두면 좋겠네요. 끝났어요. 수고했어요.